안녕하세요. 유경문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 전략과 우리의 선택 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강에서 홍익인간 사상과 국가개조 방향이라고 하는 저희 책 제1장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가치 1강을 첫 번째 시간을 했었는데, 오늘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같이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홍익인간의 사상의 현대적 해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7강 때 마지막에 그 내용을 잠깐 다시 보면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단군 사상에서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표현 중에서 제세이와의 제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머물며 인간과 함께 산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는 현세주의적인 세계관과 인간 중시 사고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화라고 하는 말은 치화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데 다스려 인도함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화는 정치에서 먹고 사는 문제, 주거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고, 또 병을 고치는 문제, 주병 문제, 또 실질적 복지와 관련된 과업과 사회 질서를 세우는 주형 문제, 그 다음에 도덕을 정비하는 일, 주선학에 관한 일 문제, 이와 같은 그 사회적 윤리적 사안까지 모두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따라서 모두가 현세에서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할 때 홍익하는 인간으로 풀어쓰기도 하는데, 홍익인간의 인간 존중 사상은 사후나 내세에서의 구원보다는 현세에서의 그 복지와 정의를 더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홍익인간 사상의 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 용어의 개념은 그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협의로 해석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인 정영훈 교수는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어떤 문헌보다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네 글자 한자의 의미를 좀 폭넓게 그리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글자 풀이에 있어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가치를 갖다가 매우 중요시하면서 정영원 교수가 상당히 그 상세하게 그 현대적 의미에서의 그 홍익인간에 대한 그 해석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8강에서는 주로 그 정영원 교수의 그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훈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홍익인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물론 이와 같은 현실은 문헌상의 한계의 일차적인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홍익인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이나 정책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 통치라고 얘기하는 그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주는 그러한 문헌은 그 찾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삼국유사에서의 그 환흥이 지상의 신실을 건설하고 풍백 등을 거느리고 범주인간 360여사 하였다고 하는 그 활동의 내용이 있는데, 이런 그 활동 내용이 그 홍익인간을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것이라고 짐작이 가능하지만 더 이상 직접적인 그 설명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호성과 불확실성은 이 아이디어가 후세에 제대로 계승되거나 실천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나 왜곡돼서 유통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명훈 교수에 의하면은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상상력에 기초해서 치밀한 어떤 연구 분석을 전개한다고 하면은 현재 문헌만으로도 홍익인간이 지향하는 가치나 취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홍익인간이라는 네자의 글자가 의미하는 바를 추적하고 종합해서 전체를 추적하여 취지를 더듬는 일이고, 또 단군 설화의 문맥을 더듬어서 홍익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주변 정황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훈 교수는 먼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를 갖다가 좀 저렇게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홍익인간, 홍익하는 인간, 홍익인간은 일단 홍익과 인간을 분리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홍익 행위 또는 조치의 대상이나 목적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간을 홍익하는 구조이다. 인간을 홍익하는 구조, 이렇게 보고 구조로 보고, 그리고 홍익을 다시 홍과 익을 분리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은 익을 수식, 한정하는 부사어로 보자는 것이죠. 먼저 홍익 부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정영훈 교수가 홍익인간의 글자풀이를 갖다 잘 해주고 있는데, 홍익인간의 홍은 크게 두 가지 뜻을 갖는 것으로 소개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째는 넓을 홍, 첫째는 클 홍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넓다는 넓은 홍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홍자가 크다는 뜻의 클 홍으로 할 때는 수량이나 규모가 많다는 그런 의미에서 크다는 클 홍으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고, 이때 클 홍자가 수량이나 규모가 많다는 크다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든가 발전, 생산성, 경쟁력, 자유 이런 것하고 연관해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 사상하고 연관지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클 홍자는 반대의 그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자금, 부족함, 가난과 상반되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홍자를 넓다라고 넓은 홍으로 해석할 때는 넓은 홍으로 볼 때는 고르고 넓게 펼쳐진 모습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따라서 홍자가 넓은 홍으로 볼 때는 평등, 분배, 복지와 같은 어떤 공동체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넓은 홍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자가 이렇게 넓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상대적으로 편중이라든가 독점, 편파성 이런 것하고 상반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홍익인간의 익자는 일반적으로 1월 익자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익자가 1월 익자 말고 도울 익 또는 더할 익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홍익의 익자가 돕는다, 더한다, 이롭게 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결국은 행복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빼앗음, 착취, 억압, 방관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익자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홍익인간의 인간은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자로서 그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홍익인간에서 인간은 인간 세상 공동체로 보자는 것이죠. 즉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홍익인간에서 인간은 인간 세상 공동체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홍익인간의 인간은 사람 그 자체 휴먼 비잉스를 의미하며 신이라든가 동물, 자연, 물질, 돈, 권력, 국가, 체제, 구조 이런 것하고는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개념에서 인간을 해석하자는 것, 인간을 해석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홍익인간에서 인간은 어떤 국가나 통치자, 지배계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백성, 피치자, 인민, 민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을 해석하자. 그리고 홍익인간의 인간은 나나 자, 에고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타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어떤 인간, 이렇게 보자는 것이 정영훈 교수가 홍익인간에 대한 글자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홍익인간에 대한 것을 좀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홍익인간의 홍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크다로 새겨야 하고 2차적으로는 넓다로 새겨질 수 있는 한자입니다. 홍익인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인데, 이때 홍은 넓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차적 의미가 아닌 2차적 의미를 적용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다와 넓다는 의미는 그 의미상에 상당히 큰 차이를 수반하고 있죠. 크다고 할 때는 부피, 길이, 넓이 등이 규모면에서 수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지만, 넓다고 할 때는 어떠한 것이 규모의 측면이 아닌 고르거나 너그럽게 존재하며 펼쳐져 있는 모습 또는 양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어떤 이 둘을 갖다가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서로 서로 다른 지향의 원리가 결합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홍익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규모가 크다는 말은, 홍익인간에서 홍익은 규모가 크다는 말은 성장이나 생산성 등을 우선시하는 관점과 연결되지만은, 홍자를 갖다가 넓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넓다고 하는 것은 고르다는 고르다는 말은 연대성이나 평등,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 노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성장이나 생산성은 자유주의 사회의 그 원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평등 분배는 공동체주의의 어떠한 그 사상과 친화력을 가진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유주의는 그 인간의 본성을 자유에서 찾고 이기심과 이윤 동기를 그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있지만은, 공동체주의는 인간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타심과 선의지를 발동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홍익인간에서 홍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크다와 넓다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즉 홍익에서 홍자에 크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성장하다, 또 발전한다는 개념이고, 넓다고 할 때는 평등 분배를 중요시하는 개념인데, 홍익에서 이 홍자는 이 모두, 즉 성장과 또는 평등 분배를 모두 포괄하는 그러한 용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홍은 성장 발전과 복지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러한 뜻을 갖는 말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정책 지향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말로서 해석될 수 있고, 또 홍의 이러한 해석은 홍익인간의 본뜻을 크면서도 넓은, 그러면서 풍요로우면서도 평등한 행복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홍익인간의 익은 일월익자, 도월익자로 익은 돕는다와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익자가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자주 새겨지고 있는데, 통상적인 해석인 이롭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돕는다는 의미가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돕는다는 본래적인 의미는 되게 한다 또는 뭐뭐답게 한다는 뜻으로서 어떠한 것이 본래의 속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현실주의적 이익의 개념이 연상되는 이롭게 한다로의 해석은 홍익인간의 본래의 그 지향을 어지럽게 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홍익인간의 익자를 돕는다는 용어로 사용해서 홍익인간을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돕는다로 새기더라도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기존의 해석과 의미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이롭게 한다와 돕는다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 차이보다는 크다와 넓다, 즉 홍자의 의미인 그 크다와 넓다 사이에서의 의미 차이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롭게 한다거나 돕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 통상 사용하는 행복하게 해준다 또는 행복해지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로 새겨도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홍익인간의 현대적 해석은 홍익인간은 인간을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그렇게 행동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행복의 내용은 상황마다 다를 것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시대 상황과 인간 상황에 따라서 행복의 내용은 달리 규정되고 내용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픔이 인간을 괴롭힐 때는 주림을 면하게 하는 것이어야 되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는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중요하고, 인간의 생명과 복지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안전과 복지를 제고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범죄가 난무하여 사회가 불안할 때는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홍익인간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명제로 볼 수 있습니다. 환인이 환웅에게 물었던 하지 삼위태백 홍익인간여 라고 하는 그 제왕운기의 그 표현을 우리가 본래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고 하면, 즉 삼위태백에 내려가서 홍익인간 해보겠는가 라는 그 물음은 그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런 의지가 있는가, 방법을 알고 있는가를 묻고 다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홍익인간의 인간은 누구인가,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를 갖다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홍익인간의 홍익행위의 대상자이자 목적인 인간이 누구인가를 인간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해석들이 있었고, 특히
그 권성환 박사는 홍익인간 이념의 교육적 해석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인간을 갖다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의 의미로 사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인간 세상이나 공동체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영훈 교수는 인간을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홍익인간이 지향하는 어떤 종합적인 해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영훈 교수는 홍익인간의 인간은 네 가지 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제1의 해석은 기존의 해석, 곧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간 세상 또는 공동체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이때 그 인간은 사람인과 또 사이 또는 관계를 의미하는 간을 합한 말이므로 일단 인간 사회, 인간 세상이나 공동체로 해석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그 인간은 개인에 대한 상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공동체 내의 특정한 개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는 홍익인간과 대입하는 그러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홍익인간의 인간은 신이나 동물과 구분되는 존재로서의 사람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현대어로서의 그 사람이나 인간 자체,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때 인간은 1차적으로 신과 동물의 상대된 개념이지만은 자연이나 물질, 돈, 권력, 국가, 사회체제, 구조 등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단군설화에서 인간은 범주인간 360여사라고 해서 주곡, 주명, 주병, 주선악, 주형 등 이른바 다섯 가지 일에 대해서 오사의 그 수혜자이자 배려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주곡, 주명, 주병, 주선악, 주형 등의 사회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곡, 명, 병, 선악, 형 등의 이런 사안들과 씨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군 사상 속에서 인간은, 즉 다시 말해서 홍익행위의 대상이 되는 인간은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즉 그 주곡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즉 주병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악의 사이에서 고뇌하는, 즉 주선악 문제에서 이제 주선악 문제에 접하고 있고, 죄를 짓고 형벌을 받기도 하는 존재, 즉 주형에 관한 어떤 문제를 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한정된 그 시공간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 어떤 주명, 그러한 존재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언급할 것은 학자들 중에서 이 인간을, 홍익인간에서 인간을 사람과 자연을 망라한 개념, 즉 누리로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인혜라고 하는 분은 개국 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은 원래 사람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개념이지 결코 사람 중심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해석은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홍익인간을 자연 만물 모두를 이롭게 하는 이념이라고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단군 설화에서의 인본주의 또는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인데, 가령 환웅이 굳이 탐구인세라고 하여 천하와 지상의 뜻을 둔 것은 거기에 사람, 인간이 있기 때문이며, 그가 신시에서 처결한 곡, 명, 병, 선악, 형 등의 일들을 역시 그 인간 사회의 복지와 질서에 관계된 일로 보는 것이죠. 단군 설화에서의 그 내용을 두고 볼 때 홍익인간 관념은 우선 인간, 즉 사람과 사회 공동체의 행복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자연 만물은 인간의 복지와 행복에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고, 물론 그것은 단기적인 인간 중심주의에 빠진 정복적 자연관이나 찰나적인 인간 중심적인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공존적인 그 자연관을 동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홍익인간의 본질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 그 정치, 사회적으로 볼 때 인간은 왕이나 특권계급이 아닌 피치자, 즉 백성, 국민, 민중, 대중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 기존의 홍익인간 이해가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홍익인간은 국가나 권력의 사명과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즉 지도층이 가져야 하는 자세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그 기존의 이해에서 간과되거나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홍익인간을 연구할 때 중요시되어야 할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군 설화 속에서 인간은 환웅이라고 하는 통치자와 풍백, 우삭, 운사, 주곡, 주명 등 관리계급 또는 국가기능을 보살핌 또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며, 탐구인세와 제세이활은 권력작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홍익인간 사상은 백성 곧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명제입니다. 홍익인간 사상은 특히 피치자, 백성, 민중을 향하고 있고, 홍익인간의 인간은 바로 지배받고 통치받는 존재, 백성 또는 민중으로서의 인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인간은 또 타인이고 이웃입니다. 특히 홍익인간을 실천하고 집행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그러합니다. 사회와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사회와 공동체 구성 중에서도 자기를 제외한 남들의 관점에서 인간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의 개인이나 에고의 상대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홍익인간이 선공후사, 즉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을 나중에 처리하는 선공후사의 덕이나 사랑, 자비, 봉사 등과 같은 이타주의적 윤리규범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해에서입니다. 이때 인간은 개인과 가족, 당파와 지역 등과 같은 소화를 넘어서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인류로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군 사상 속의 인간은 공동체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과 자연과 물질, 돈, 권력, 체제, 구조에 상대되는 개념이며 국가, 통치, 지배층의
상대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홍익인간은 인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라는 명제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백성과 피치자, 약자를 행복해 주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주의, 사람 중심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상황에 반대하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지향해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주의를 거부하고 편협성과 독단성을 배척하며 타인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나를 낮추는 겸양, 관용, 포용의 덕을 실현하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독선, 독점과 같은 반공동체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성실과 화합, 공존의 윤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익인간 사상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타인과 공동체에 대하여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촉구합니다. 이때 사랑과 자비의 대상인 인간은 좁게는 우리 이웃과 국민, 민족일 수 있지만은 국가와 민족의 벽을 뛰어넘어 다른 나라 사람이나 다른 민족일 수도 있으며 전 인류를 위한 것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포용성과 개방성을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홍익인간 사상이 지향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향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홍익인간 사상에 갖는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은 인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9강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같이 제 세 차례 세 번째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